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아이 둘은 가정주부입니다. 남편은 은행에 근무하고 있고 시댁 쪽에 시부모님 계시고 남편 누나인 손이 시누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계속 눈팅만 해오다가 저도 기막힌 막장 얘기를 꺼내려니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불과 1년 전의 일입니다. 남편과는 대학 졸업 후 친구 소개팅으로 만나서 연애했어요. 1년 정도 연애하다 혼전 임신으로 서둘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 도움으로 투룸 전세 빌라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첫 아들을 낳고 다음 해에 둘째 아들을 낳고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전셋집을 해줬다는 것만으로 저를 종년 부리듯 하셨습니다. 결혼한 시누이 김치며 반찬이며 할 때마다 저를 부르곤 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엔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자라서 시어머니가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며 구박도 많이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절 가르친다는 명목하에 신혼 때부터 틈만 나면 시댁으로 불러서 이것저것 시키셨어요. 정말이지 시댁에 가면 엉덩이 붙일 새도 없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며 없던 일도 만들어서 일거리를 주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별나게 자존심이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잘난 척하고 교양 있는 척을 하시죠. 일단 반찬 하나를 절 가르쳐 주신다고 하면 하루 종일 잔소리를 하세요. 한 말 또 하고 다시 리바이벌 하고 그리고는 다시 해보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그 잔소리는 몇 배가 돼서 날아옵니다. 그리고 또 결벽주의사이면서 잣다가 인정한 완벽주의사세요. 제가 설거지한 그릇을 들어서 하나하나 살피더니 기어이 꼬투리 잡고 더럽다고 다시 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여전히 잔소리가 한 바가지가 돌아오죠. 그럴 때면 늘 제가 설거지를 어떻게 하나 하고 대놓고 옆에서 지켜보며 숨막히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설거지 하는 것만 봐도 영리한지 멍청한지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내 아들이 너처럼 멍청한 애를 만났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은 자기 머리를 닮아서 영리하고 공부도 잘했다면서 손자가 자기 아들을 닮아야 하는데 너를 닮으면 어쩌냐며 대놓고 저를 함부로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으시죠. 그래서 제가 그 영리한 어머님 아들이 멍청한 저를 결혼하자고 쫓아다녔다고 대꾸했더니 대번에 하늘같은 시어머니 앞에서 어디 말대꾸 하냐며 조선시대에나 있을 법한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귀에 못이 박히게 잔소리 해댑니다. 그러고는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머리가 아주 좋아서 중고딩 때 엄청 공부를 잘했었다면서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대학을 못 갔을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뭐라 그랬냐고요. 말끝마다 대학 못 간 이유 하며 공부 잘했었다는 얘기를 하네요. 시어머니는 스스로가 되게 교양있고 지적이며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새 며느리가 그렇게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참 독특하신 분이다라고만 생각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시어머니가 시댁에 불러서 가면 시아버지가 안 보였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 말씀 따라 등산 모임에서 며칠간 놀러 가신 줄 알았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시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신 겁니다. 아예 시어머니하고 이혼하고 바람핀 여자랑 사시려고 한다네요. 뻔히 드러날 그런 사실을 저만 한참 후에 알게 되었어요. 자존심 강한 시어머니가 저만 모르게 하라고 남편과 신우 입단속을 시켰던 모양입니다. 시아버지가 외도로 집까지 나가자 시어머니가 스트레스가 많아서인지 하루에도 수십 번 손을 빡빡 씻고 하지 않던 포악스럽고 쌍스러운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저를 타박할 때는 쥐어 받기까지 하기도 했고요.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평소 땐 교양 있는 시어머니처럼 굴다가도 조금만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화를 지나칠 정도로 냈을 뿐만 아니라 한두 번 했을 정도 욕이 아닌
정말 듣기도 민망한 욕을 적나라하게 하면서 물건을 던진다거나 밀치는 것은 기본이었네요. 시어머니가 워낙 결벽증이 심해서 우리 아들 둘이 시댁에 데리고 가면 애들 쫓아다니며 어질러 놓은 거 치우고 다니셨고, 그때마다 절 불러서 아글아글 쓰는데 애들이 경기 일으킬 정도로 히스테릭하게 소리 질렀어요. 울 아들 8살, 6살이라 한참 뛰고 놀 때 아닌가요? 시댁에만 오면 애들을 잡아요.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그대로 있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애들이 가만히 있을 애들인가요? 남자아이들인데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다가 올레들이 뛰어다니고 하면 할머니 말을 우습게 알아듣는다면서 손찌검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시어머니한테 무슨 짓이냐며 애들한테 한 번만 더 그러시면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하니까 애들 앞에서 시어머니한테 대들었다고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늘상 하는 말이 있어요. 니그 시아버지가 날 무시하니까 며느리 손자까지 날 무시하네 하곤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살림 차리고 사는 것을 제가 안 이후에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에 대한 스트레스를 저와 울 애들한테 푸시는 것처럼 보였네요. 울 애들 앞에서 시어머니는 서슴없이 제 뺨을 때리더니 보란듯이 울 애들을 쥐잡듯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죄 없는 애들을 잡고 흔들고 손바닥으로 등짝을 후려치면서 다 네 애미의 잘못된 탓이다 라고 소리 지르더군요. 그때의 시어머니의 모습은 흡사 미치광이 할멈 그 자체였어요. 남편이 자기를 무시하더니 이제 며느리 손자까지 자기를 무시한다면서 엉엉엉 울면서 자기 화를 주체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서둘러서 애들 챙겨서 바로 나와서 한동안 시댁 출입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가 울리들한테 손찌검까지 하고 때렸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못 믿어 했어요. 더군다나 제 뺨을 때렸다고 하니까 놀라더라고요. 남편 말이 자기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깔끔하고 완벽한 성격 탓에 항상 예민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평상시엔 아무리 화가 나도 남편과 누나를 때리거나 하진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시아버지와 다투거나 싸우는 날에는 어떻게든 꼬투리를 만들어서 쥐어 팼다고 하네요. 암튼 시아버지가 딴 살림 차리고 집을 나갔으니 자기 엄마가 정상이 아닐 거라며 당분간 시댁에는 얼씬도 하지 말고 전화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와도 받지 않자 시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왜 자기 엄마 전화 안 받냐며 너네들 쌍으로 자기 엄마 무시하는 거냐고 하네요. 그 어미의 그 딸 똑같은 레파토리입니다. 다시는 볼 일 없으니 연락하지 말라 하고 끊어버리고 차단해버렸네요. 그런 후에 얼마나 평화롭던지요. 며칠 동안이었지만 시어머니 호출 전화 받지도 않고 스트레스 받으며 시댁 출입을 안 해도 되니 정말 좋더군요. 엎어지며 코다울 정도에 있는 시댁에 가지 않은 지 2달 정도 되어서 제가 셋째 임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이왕 아들 둘 있으니 늦둥이 딸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기뻐했어요. 그런지 얼마 후에 시누이가 낮에 아무도 없는 때 찾아왔어요. 옳게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둘 다 엄마 전화도 안 받고 까짓거 뺨 한 대 때렸다고 무슨 큰일이라고 영 끊자는 거네?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형님 그때 일은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 더 이상 꺼내지 마시고요. 저도 할 만큼 하고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그러니 그런 말씀 하시려거든 돌아가세요. 하고 말했죠. 그랬더니 남편 보고도 불효자식이라며 하필 지 엄마가 어떤 상황인지 알면서도 지 마누라 말만 듣고 지 엄마 나 몰라라 한다면서 이래서 여자가 집에 잘 들어와야 한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아니라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히네요. 더 이상 대꾸도 하기 싫고 상종하기 싫어서 그만 돌아가라고 하니까 자기 엄마가 지금 알아누웠다고 며느리 된 도리로서 시어머니 내다봐야 하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효녀이신 따님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며 불효자식이 가봤자 시어머니에게도 좋을 것 하나 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이럴 거냐고 올케가 이런 식으로 시댁 알기를 우습게 할 거냐고 대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네요. 형님이 여기까지 오신 것 보니 제사가 가까워져 제사 음식 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아쉬워서 그러신 것 같은데 도와달라고 아예 정중하게 부탁을 하시든지 하셔야지. 그동안 그렇게 꽁으로 부려먹었으면서 미안해하지도 않네요. 아직 애기도 없으시면서 애들 둘이나 키우는 올케를 그렇게 부려먹고 싶으세요? 직장 다닌 여자들은 다 형님처럼 다 제사를 올케들이 해주나요? 전 이제 셋째도 임신했으니 애들 키우는데도 정신이 없어요. 행여 부려먹을 생각 마시고 돌아가세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쳤네. 애기를 셋이나 베고 요즘 세상에 애기 하나 키우기도 얼마나 벅찬데 셋이나 키우냐고 하네요. 지 동생 등골 빼먹으려고 작정을 했네 하면서 첫애 때도 조심성 없어서 그랬는지 일부러 결혼하려고 지 동생 낚으려고 했는지 떡하니 임신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시켰더니만 셋째까지 가졌다고 막말을 합니다. 그러더니 당장 얘기 지우라고 하네요. 조심성 없이 어찌 감히 셋째까지 갖게 됐냐고 하면서 행여라도 낳을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라면서 끔찍하다고 합니다. 정말 기도 안 차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네요. 아, 형님은 애가 생기면 생기는 대로 그때마다 아기 죽이셔서 지금 애가 없는 거군요. 몰랐네요. 이제 살았네요. 끔찍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애기들을 죽이셨어요? 어디다 감히 우리 애기를 죽이라 말을 하시는 거죠? 천벌 받아요. 했어요. 그랬더니 애기 가졌다고 유세 떠냐며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지 않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죠. 그러더니 역부족이라 느꼈는지 너 두고 봐라. 오늘 너 하늘 같은 신우이를 무시한 벌을 어떻게 받는지 알게 해주겠어. 하면서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울고불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올케 이 미친년이 셋째 가졌다고 내가 애기도 못 낳는 년이라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나 죽이려고 해. 라고 하면서 자기 엄마 보고 빨리 와서 인연 죽여버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저도 질세라 남편한테 전화해서 네 누나와 네 엄마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했어요. 남편이 신우이한테 전화해서 뭐라 했는데 둘이 한바탕 싸우더라고요. 전 안되겠다 싶어 친정아버지께 전화를 드려서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돌려놓고 녹음 버튼을 눌러놓고 TV장 밑에 놓았어요. 혹시 모르니 남편이 다 들을 수 있게 했죠. 시댁은 저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라서 시어머니가 금방 도착해서 문 열라고 하니 시누이가 달려나가서 문을 열어주니 쏜살같이 달려와서 저의 뺨을 연거푸 때렸어요. 그리고 배를 차면서 내 아들 꼬셔서 임신해서 결혼하더니 또 순진한 내 아들 꼬셔서 임신했다고 하면서 더러운 년 죽여버려야 한다면서 세상에 너 같은 년들은 없어져야 한다면서 하는 말이 정도가 지나쳤어요. 남자들만 보면 사족을 못 쓰고 달려드니 어떻게 남자들이 감당하겠느냐며 너도 그런 년들이랑 똑같다면서 더러운 걸레 같은 년들이라며 악을 빠락빠락 쓰면서 배를 계속 걷어찼습니다. 시누이는 옆에서 자기 보고 얘기 못 나온 년이라고 했다며 계속 시어머니 부하를 더 돋구면서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고요. 저는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도 아랫배를 움켜잡고 막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정을 한 듯이 시어머니는 미친 듯이 제 배를 걷어차고 찍어 누르고 했어요. 남편이 친정아버지보다 먼저 도착했어요. 전화소리로 들려오는 소리가 얼마나 끔찍했던지 바로 달려왔다는군요. 남편이 도착했을 땐 전 이미 반쯤 정신을 잃었었고요. 남편이 문 밖에서 들으니 시어머니가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을 하는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고 그 내용 고스란히 전화 너머로 들으면서 오는데 미친 줄 알았다네요. 남편이 배를 누르고 들어오자 그때서야 멈추고 흠칫 놀라더래요. 실신한 저를 먼저 알아보고는 남편이 제가 하혈을 한 걸 보게 되었어요. 남편이 열에 받쳐서 아악 하고 119를 먼저 부르고 돌아보니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도망가고 없더랍니다. 배를 움켜잡고 실신해 있는 나를 남편이 울부짖으며 정신 차리라고 얼굴을 때리며 안고 어쩔 줄 몰라 했답니다. 사람을 이 지경으로 때려놓다니 정말이지 엄마고 누나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 질렀다네요. 119가 와서 실려 나가고 병원에 갔지만 유산했습니다.
119가 도착했을 때쯤에 친정아버지가 도착했고 병원에 친정 식구들이 몰려왔고요. 남편이 친정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빌었다고 해요. 친정아버지는 제가 유산되었다는 말을 듣고서 남편을 불러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병원을 나와서 시댁에 찾아갔는데 아직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함께 있더라네요. 버스 간 듯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더래요. 걔는 어쩌고 있니? 혼자 지랄 발광하다가 넘어진 거다. 내가 좀 잔소리 좀 했다고 그렇게 쇼를 할 게 뭐니? 에휴, 내 참. 그러더니 옆에서 시누이도 혼자서 넘어진 거라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무 말 않고 핸드폰에 녹음 소리를 들려줬답니다. 쌍욕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소리하며 퍽퍽 쳐대는 발길질 소리하며 맞으면서 신음하는 비명 소리하며 고스란히 담겨있는 소리를 다 들려줬다네요. 그러면서 친정아버지가 경찰을 부른다고 했다면서 콩밥 먹어야 정신 차릴 거냐고 했대요. 그러고 나서 시어머니한테 물어봤다네요. 왜 그랬냐고요. 준이 엄마가 엄마한테 그리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셨냐고요. 요새 어떤 며느리가 시누이 김치 담가주고 반찬 해다주고 시어머니가 오라면 오냐고요. 시키는 일 다 해주냐고요. 그랬더니 정말 할 말 없게도 며느리가 더러워서 싫답니다. 혼전 임신한 것부터 마음에 안 들었고 천밖에 보였다네요. 니한테 얼마나 살랑거리고 애교 부리고 했으면 네가 넘어갔겠냐고요. 셋째도 그래서 생긴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네 아버지도 그런 년들 때문에 나 버리고 간 거라면서 더럽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그랬답니다. 아버지가 왜 엄마랑 이혼하려고 하는지 알겠어요. 자식이 나도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은데 오죽했겠어요. 하니까 시어머니가 그게 불쌍한 어미한테 할 소리냐며 지랄 발광을 하더래요. 시누이도 지가 넘어져서 그리 된 거고 지 엄마는 욕만 했을 뿐이라며 잘못이 없다고 우기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경찰에 가서 시시비비 가리고 콩밥목을 각오하라고 하니 그때서야 시누이가 싹싹 빌더랍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만한 일로 자기 부모를 경찰에 고발한다는 놈은 자기 자식이 아니라며 결혼 때 해준 전세자금 돌려주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돈은 아버지가 해준 돈이지 어머니가 해준 돈이 아니라고 딱 잘라 거절했고요. 시댁도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라 시아버지가 이미 부동산 증여업소에 매매로 내놓았다고 했답니다. 자식이 지 어미를 이제 경찰에 고발하고 콩밥 먹게 될 테니 집이 무슨 소용이냐며 앞으로 안 보고 살자고 하고 나와버렸다네요. 저희 친정 쪽에서는 이혼까지 거론했었는데 남편이 직접 경찰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고발한다고 하고 연을 끊고 살겠다고 하니 이혼하란 소리는 더 이상 안 나왔어요. 그런 사이 바람나서 나가서 딴살림 차렸던 시아버지가 병문안 와서 미안해하고 대신 사과한다며 위로는 되지 못하지만 시댁집 판돈으로 새 아파트를 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설마니 지 애묘한 누나를 고발하겠느냐고 하던 시어머니도 남편의 결혼해 보이는 태도나 살던 집을 진짜로 내놓고서 집을 벌어오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보고선 이게 아니나 싶었는지 전화를 해댔지만 이미 차단되어서 통화도 안 되고 딴살림 차린 시아버지도 전화 통화 안 되니 그때서야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 앞에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참 비가 거슬리더군요. 그렇게 자존심 강하고 남 앞에 조아리는 것을 끔찍이도 못하는 사람이 당장에 살 집이 없어지고 경찰에 고발당한다고 하니 대충 무릎 꿇고 빌면 되겠거니 싶어서 하는 모양 같았어요. 친정엄마가 당신과 당신 딸이 폭행해서 자식까지 죽게 했으니 전속 폭행 살인이다며 어떤 경우도 용서는 없다고 잘라 말씀하시니 그 말에 벌벌 떨며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며 시누까지 병원 바닥에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새로 이사간 아파트 명의는 제 단독 명의로 해주겠다고 하고 시어머니 명의로 된 토지 배평도 제 명의로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 앞에 나타나지 않겠으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 받아보니 증거도 충분하고 곧바로 고발당하면 콩밥 먹게 생기게 될 것 같으니
정신없이 찾아와서 둘이 고개 푹 숙이고 비는 꼴이라니 정말 비위가 상하더라고요. 저는 얼굴도 보기 싫어서 고개 돌려버렸고요. 그러니 더욱 안달이 났는지 법무사 사무실 통해 토지 100평 이전 내용을 알려오지 않나, 병원비로 쓰라며 제 통장에 돈을 몇 천만 원씩이나 입금해 오지 않나 별소는 다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리 한다 한들 내가 받은 상처는 그에 비할 바가 못 되죠. 저는 그때 충격받아서 정말 아무도 만나고 싶지도 않았고요. 심지어 남편도 싫어져서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올 아들 둘이 있어서 그나마 힘내려고 하고 있지만 산후 우울증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친정엄마와 당분간 함께 살면서 많이 좋아졌고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집도 꾸미고 하면서 그때 일을 잊을 수 있을까 했지만 쉽게 잊혀지진 않네요. 우리 아기 하늘나라로 가게 한 그 못된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난 이렇게 힘든데 휘잉 낭락거리며 잘 살고 있겠죠? 그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용서를 빌고 남편이 저한테 깍듯이 자라니 남편 얼굴 봐서 경찰에 고소는 안 했습니다. 평생 안 보기로 살기로 했으니 연은 끊은 셈인데 저에게만 깊은 상처가 남은 셈이 된 거죠. 아이를 못 지킨 마음의 상처가 언제나 치유될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사연 제보는 소정히 받아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